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올해 해외 주식 투자로 이렇게 웃고 계실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혹 울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앵커인가요? 뭐 저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인데요. 연말까지 이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3초 만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금 들어도 어렵던데 3초 만에 해결이 된다고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무슨 뭐 일타 강사 같은 느낌이네요. 네, 필기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필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고 지금 뭐 신고 납부 기간이 사실 내년 5월부터라면서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은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 부과 대상이요. 올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가 완료가 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이왕이면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걸 연말까지 좀 먼저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걸 내년까지 들고 가야 할지 지금부터 이제 슬슬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네,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인데요. 종목별로 내가 판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을 뺍니다. 이게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이고 이게 한마디로 수익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 경비를 한 번 더 뺍니다. 거래 수수료나 양도세 신고 비용 등과 같은 비용을 한 번 빼주고 나면 녹색으로 된 양도 차익이라는 게 계산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또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을 한 번 더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율 22%를 곱하게 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뗀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거를 너무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런가요?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게 다 또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여러 개일 때 어떤 건 손실을 받고도 어떤 건 또 이익을 받고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해서 최종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서 볼까요? 네. 요 자료가 아니고 다른 자료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테슬라로 이제 제가 7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애플로도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모더나로 인해서 300만 원 손실을 봤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다 매도를 해서 이미 이제 실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합산했을 때 총 500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최종 양도 차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250만 원 공제하는 거를 빼주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수익이 난 주식을 팔 때 이왕이면 좀 손절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주식이 있으면 같이 하면은 조금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팔아서 손절하고 나면 꼭 오르더라고요. 내가 손절을 하고 나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 한 번 팔면 다시 쳐다보는 게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좀 두 번째는요.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결제일 기준 환율로 계산한다라는 점입니다. 매매일 기준 환율이 아니라는 거죠. 결제일 기준하고 매매일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보통 우리가 매매 주신분을 하고 나면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며칠 더 지나야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매 후 3일 뒤에 결제가 되는데 이때 실제 결제가 완료가 된 날에 환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딱 알아보고 끝을 내죠. 지금 뭐 앞서서 3초 만에 세금 계산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 보면 3초 만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빨리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증권사 HTS나 MTS를 이용해서 이제 또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HTS나 MTS 상에 이렇게 양도라는 글자만 치시면 밑에 관련 메뉴가 뜰 겁니다. 예. 제가 좀 예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용을 해보면 이제 내가 투자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종목들을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등이 다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예상치를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네. 화면에서는 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합계가 마이너스 1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가면 저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250만 원이 만약에 넘어서 세금을 이제 내는 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 금액을 연금 저축이나 그리고 또 IRP 계좌에다 입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RP 계좌요? 네, 계좌에 입금만 해도 이제 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 700만 원까지는 연말 정산을 통해서 16.5%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